죽으면 다 끝이다. 이 말은 냉정한 진실처럼 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장을 삶의 방패로 쓴다. 실패해도 무너져도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면죄부처럼 사용한다. 어차피 마지막에는 모두 사라지니 지금의 선택은 가벼워도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태도야말로 인간을 가장 빠르게 썩게 만드는 사고방식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삶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 순간을 더 무겁게 만든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존재라면 실수도 방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유한한 존재는 선택 하나하나가 축적되고 그 축적이 곧 삶이 된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인간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삶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선택을 미루고 기준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상태. 이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살아있지만 삶의 주체는 아니다. 대충 사는 사람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결정하지 않는다. 방향을 잡지 않는다. 대신 핑계를 만든다. 환경이 그래서, 나이가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이 모든 말 뒤에는 같은 전제가 숨어 있다. 어차피 끝난다. 이 생각이 삶의 모든 긴장을 풀어버린다. 하지만 긴장이 사라진 삶은 곧 무너진다. 기준이 없으니 감정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기준이 되면 삶은 매일 흔들린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질이 결정되고 비교 하나에 자존감이 무너진다. 이렇게 살면서 평온을 기대하는 건 모순이다. 대충 사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니다. 책임을 미루는 만큼 불안이 쌓인다. 선택하지 않은 대가로 공허가 커진다. 의미를 만들지 않은 시간은 반드시 허무로 돌아온다. 이것이 철학자들이 말한 허무주의의 실제 모습이다. 거창한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태만한 삶의 결과다.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말 앞에서 정말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끝을 핑계로 현재를 방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삶의 절반을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된다. 반쯤 죽은 삶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어차피 끝이 있으니 너무 애쓰지 말자. 이 말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삶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사고방식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노력의 무의미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끝이 있기에 지금의 선택은 더 높은 밀도를 요구받는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니체는 인간을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봤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이 과정을 포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유한한 재료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책임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끝을 이유로 현재를 느슨하게 만든다. 오늘의 선택을 대충 넘기고 내일의 방향을 미룬다. 이때 삶은 점점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공허해진다. 의미가 빠진 자리에 남는 것은 불안이다. 스토아 철학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다. 끝은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쓰느냐는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현재를 방치하고 통제 불가능한 끝에 매달린다. 이것이 삶을 망치는 가장 비효율적인 태도다. 대충 사는 삶의 특징은 단순하다. 선택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매번 상황에 반응한다. 반응만 반복하는 삶은 주체성을 갉아먹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허물은 깊어진다. 끝을 안다는 사실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더 정확하게 만든다.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 분별을 포기한 삶이 바로 반쯤 죽은 삶이다. 살아는 있지만 삶을 설계하지는 않는다. 반쯤 죽은 삶은 극적인 붕괴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넘기고 내일은 더 낮은 선을 허용한다. 그렇게 삶의 밀도는 서서히 희석된다. 서양 철학은 이 과정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봤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고 말했다. 의미가 없는 삶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는다.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공허하고 쉬고 있어도 불안하다. 이것이 대충 사는 삶의 전형적인 상태다. 대충 사는 삶의 핵심은 고통의 회피가 아니다. 책임의 회피다.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에 대한 부담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선택을 피할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 방향을 잃은 에너지는 반드시 불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불행을 외부 환경에서 찾지 않았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판단에 있다고 봤다. 그런데 반쯤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은 판단을 멈춘다. 옳고 그름, 중요와 사소함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일이 비슷한 무게로 다가온다. 그래서 늘 지친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를 속이기 쉽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남들만큼은 산다라는 말로 현재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철학은 남들만큼이라는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삶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반쯤 죽은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다. 포기한 삶이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에 더 오래 지속된다. 이 조용한 붕괴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삶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다. 죽음을 자주 말하는 사람일수록 현재를 다루지 않는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어차피 다 끝난다는 말은 삶을 직시하는 문장이 아니라 지금을 책임지지 않기 위한 방어막으로 쓰일 때가 많다. 끝을 말하는 순간 오늘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게 밀려난다. 서양 철학은 이 태도를 가장 경계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망치는 가장 큰 착각으로 이것을 꼽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는 태도. 죽음은 통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늘의 행동, 말, 판단은 전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데 있다. 대충 사는 삶은 늘 미래나 끝을 말한다. 언젠가, 나중에, 결국 이런 단어들이 많아질수록 현재는 비워진다. 하지만 삶은 미래에 살 수 없다. 항상 지금에서만 벌어진다. 지금을 비워둔 삶이 나중에 충만해질 가능성은 없다. 니체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선택의 무게를 피한다. 그래서 죽음을 끌어와 현재를 가볍게 만든다. 하지만 그렇게 가벼워진 현재는 결국 삶 전체를 얕게 만든다. 현재를 방치한 삶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 남의 기준, 사회적 비교, 즉각적인 자극, 이런 것들은 잠시 공백을 메워주지만 의미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삶은 계속 시끄럽고 내면은 조용히 마른다. 죽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나는 하루를 의식적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끝을 핑계로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중심이 없다. 그리고 중심 없는 삶은 아주 쉽게 반쯤 죽은 상태로 굳어진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 삶이 아무 방향 없이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 이 감각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점점 삶에서 빠져나온다. 서양 철학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니체는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허무를 지목했다. 허무는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시작된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가 없을 때 삶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대충 사는 삶은 언제나 외부에서 의미를 받으려 한다. 인정, 안정, 비교 우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건부다. 조건이 바뀌는 순간 삶의 이유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외부에 기대는 삶은 늘 불안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괴로운 순간을 지루함이라 불렀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을 때 생기는 상태다. 대충 사는 삶은 바로 이 지루함을 키운다. 하루는 바쁘게 지나가는데 남는 것은 공허뿐이다. 스토아 철학은 삶의 기준을 단순하게 설정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려놓는 것. 그런데 무의미한 삶은 그 반대로 흐른다. 통제 가능한 현재는 놓치고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집착한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 하지만 무의미는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의미 없는 삶은 오래 살수록 더 무겁다. 그래서 진짜적인 죽음이 아니라 방향 없는 현재다. 많은 사람은 말한다. 나는 그냥 상황에 맞춰 살 뿐이다. 하지만 서양 철학에서 이것은 중립이 아니다.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선택이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 기준을 세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 결정의 결과는 늘 같다. 삶의 방향은 타인이 정한다. 니체는 인간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태도를 봤다. 삶을 끌고 가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결단이다. 결단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환경의 부속품이 된다. 회사, 관계, 분위기, 여론. 삶의 핸들은 항상 남의 손에 있다. 대충 사는 삶의 핵심은 여기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결과가 두려워서 선택을 미루고 미룬 선택을 운명이라 부른다. 하지만 철학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은 결과 역시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자유를 단순하게 정의했다. 자기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데 판단 자체를 포기하면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고 그 감정은 대부분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하루의 질이 늘 불안정하다. 선택하지 않는 삶은 편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모적이다. 매 순간 반응하느라 에너지가 새기 때문이다. 삶에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방향은 반드시 외부에서 정해진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살아있어도 삶의 주인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부담으로 착각한다.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 있나?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 말들은 여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진지함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해진다. 서양 철학은 진지함을 미덕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봤다. 특히 니체는 삶을 예술 작품에 비유했다.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은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강렬하지는 않다. 진지함이 없는 삶은 마찬가지다. 무게는 없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 대충 사는 삶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이다. 가볍게 살면 덜 아플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준이 없는 삶은 매 순간 흔들린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 모든 일이 비슷한 무게로 다가온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삶이 가벼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해진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다. 감정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진지함이란 감정을 제거하는 태도가 아니다. 감정 위에 기준을 세우는 태도다. 그런데 진지함을 피하는 사람은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다. 오늘 기분이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살면 삶은 항상 피곤하다. 결정은 즉흥적이고 후회는 반복된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다시 어차피 끝난다라는 말로 덮인다. 이 악순환이 반쯤 죽은 삶의 구조다. 니체가 말한 허무는 여기서 시작된다. 삶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는 결국 삶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의미를 만들지 않는 존재에게 삶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공허를 남긴다. 진지함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다.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태도다. 중요한 것이 정해진 삶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쓸데없는 선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순간 삶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허무는 철학을 많이 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감정이다.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내뱉는다.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라 필연이다. 서양 철학은 허무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봤다.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는 우울한 사색의 결과가 아니다. 선택하지 않는 삶, 기준 없는 삶이 오래 지속될 때 필연적으로 도착하는 상태다. 삶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삶은 스스로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충 사는 삶은 늘 바쁘다. 할 일도 많고 자극도 넘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 기억에 남는 선택도 없고 스스로 잘 살았다고 말할 근거도 없다.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 허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고 말했다. 의미가 있는 삶은 고통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 삶은 고통도 지루함도 동시에 온다.
바쁜데 공허하고 쉬는데 불안하다. 이 모순된 상태가 사람을 가장 빨리 소진시킨다.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자신의 하루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 관계를 유지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말하지 못한다. 대신 그냥 어쩌다 보니 다들 이렇게 사니까 같은 말이 나온다. 이 말들이 많아질수록 삶의 주체성은 빠르게 사라진다. 스토아 철학은 허물을 이렇게 본다. 통제 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인간은 내부에서 무너진다. 생각해보면 단순하다. 오늘의 태도, 판단, 행동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삶은 자동 모드로 흘러간다. 자동 모드로 살아온 시간은 결코 의미로 축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매일의 방치가 쌓인 결과다. 오늘을 대충 넘기고 내일을 미루고 기준 없이 반복한 시간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게로 돌아온다. 니체가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허무의 시작점이다. 질문이 아니라 삶이 문제라는 신호다. 허무를 없애려면 생각을 줄일 필요는 없다. 대신 삶을 더 정밀하게 다뤄야 한다. 하루를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허무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허무는 깊은 사유의 그림자가 아니다. 대충 살아온 시간의 영수증이다. 동물은 끝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에 반응할 뿐, 현재를 만든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끝을 안다. 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다. 하지만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삶은 비로소 인간의 것이 된다. 서양 철학은 끝을 인식하는 능력을 인간의 핵심으로 봤다. 니체에게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존재였다. 끝을 안다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대충 사는 삶은 이 부담을 회피한다. 끝을 말하면서도 끝이 주는 책임은 외면한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애써 잊는다. 그래서 하루는 흘러가고 삶은 쌓이지 않는다. 반응만 남는다. 스토아 철학은 현재를 훈련의 장으로 봤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에 지금의 태도를 단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현재를 방치한 삶은 훈련이 없다. 훈련이 없는 인간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늘 불안정하다. 끝을 아는 인간만이 현재를 만든다. 끝을 핑계로 현재를 흘려보내는 순간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로 되돌아간다. 하루를 어떻게 쓰는가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다. 하루는 삶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의식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의식적으로 쓸 수 없다. 죽음은 언젠가 온다. 하지만 방향 없는 하루는 매일 온다. 그리고 이 하루들이 모여 반쯤 죽은 삶을 완성한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 문장은 회피로 쓰일 수도 있고 기준으로 쓰일 수도 있다. 문제는 문장이 아니라 태도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선택을 미뤄도 되고 오늘을 흘려보내도 된다는 허가증처럼 쓴다. 하지만 서양 철학은 이 태도를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봤다.
니체에게 끝은 면죄부가 아니라 시험대였다.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은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든다. 다시 시도할 수 없기에 지금의 선택은 더 날카로워져야 한다. 유한성은 삶을 느슨하게 만들 이유가 아니라 삶을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할 이유다. 대충 사는 사람은 종종 말한다.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 하지만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이렇다. 내 선택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실패도 가벼워지고 후회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의미를 제거한 삶은 실패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 삶 전체가 공허해진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존엄을 선택의 태도에서 찾았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그런데 대충 사는 삶은 판단을 포기한다. 그 결과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 감정과 상황이 삶을 대신 운전한다. 죽음을 기준으로 삶을 무너뜨리는 태도는 결국 현재를 파괴한다. 오늘을 대충 쓰는 습관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반복된다. 그렇게 반복된 하루는 어느 순간 하나의 인생이 된다. 그때 가서 허물을 느껴도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 허무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방치된 현재가 누적된 결과다. 어차피 끝난다는 말 앞에서 진짜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의 나는 이 하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죽음은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기준을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만든다. 끝이 있기에 지금은 대충 다뤄서는 안 된다. 반쯤 죽은 삶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을 아무 기준 없이 흘려보내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시작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래서 지금은 더 치열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다. 기준을 남기기 위한 말이다.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 죽음까지 무엇을 남기느냐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 잠시라도 멈추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도 된다. 그건 이 기준을 잊지 않겠다는 기록이다. 지금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두어라. 말로 남긴 생각은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